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다면서 왜 노인정은 안 가세요? 엄마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긴 나 같은 사람 가는 데 아니야.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정은 어르신들을 위한 곳인데, 엄마는 어르신인데, 왜 거기가 자기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까? 이 질문, 사실 많은 자녀들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부모님이 혼자 집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딱히 뭘 해드릴 수가 없을 때 노인정 한번 나가보시지 라는 말을 꺼냈다가 뜻밖의 거절을 받았을 때 왜일까요? 왜 어떤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거절의 이유, 그 안에 담긴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해 박정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2년 전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재개발로 집이 헐렸습니다. 딸 집 근처 낯선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동네는 깨끗했습니다. 아파트도 반듯했습니다.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 노인정 한번 가봐. 금방 친해질 거야. 정순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어느 화요일 오전 조심스럽게 노인정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대 명이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 TV를 보는 사람들, 한쪽 구석에서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입구 근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게 TV를 봤습니다. TV는 별로 재미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저번 달에 이사 왔어요. 103동에. 아,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이야기, 자기들끼리의 웃음. 정순 씨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노인정 어땠어? 응, 괜찮더라. 친구 생겼어? 뭐 차차 생기겠지. 정순 씨는 그 뒤로 노인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잠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낯선 회사에 중간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팀워크가 잘 맞는 팀. 점심시간엔 다들 자기 친한 사람끼리 삼삼오오 나가고, 회의실엔 내가 모르는 농담이 오가고, 나만 혼자 웃는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 느낌, 정순 씨가 노인정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노인정은 분명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관계는 이미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째 같이 화투 치던 사람들, 명절마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 서로의 가족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 그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용기를 냈다가 따뜻하게 맞아지지 않았을 때 2번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순 씨는 지금도 오전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인사 정도는 합니다. 그게 지금 정순 씨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비교에 대한 피로감. 이술래 씨는 올해 76살입니다. 평생을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동네 노인정에는 몇 년 전부터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는 얼굴들도 있었고 가끔 같이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대. 손녀가 피아노 대회 나간다고? 딸이 제주도 여행 보내줬어.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오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순례 씨의 아들은 승진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립니다. 여행은 몇 년째 못 갔습니다.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하고 말을 꺼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면서 순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마음만 상했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가 모자란지 무엇을 갖지 못했는지 스스로 다 압니다. 그걸 굳이 매일 다시 확인하러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독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순례 씨는 지금 동네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혼자지만 상추가 잘 자랍니다. 아들한테 가끔 사진을 보냅니다. 아들은 잘 됐네요 라고 답장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김성호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등산화를 신습니다. 주말엔 자전거를 탑니다. 마라톤도 완주해 봤습니다. 딸이 한 번 말했습니다. 아빠, 동네 노인정에 한번 가보시지. 바둑도 있던데. 성호 씨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긴 왜?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나 안 심심한데?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실 성호 씨도 압니다. 노인정이 나쁜 곳이 아니란 걸, 가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늙은 사람 되는 느낌이야. 이걸 딸한테 말하진 않았습니다.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할지 압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나인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항상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붙어 있는 공간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정, 그 이름 자체가 성호 씨에게는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성호 씨는 아직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부정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해진다고. 나는 아직 활동적이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이 감각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된다고. 노인정 깊이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성호 씨는 오늘도 새벽에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교적이었고 어디서든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랬던 명자 씨가 지금은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노인정엔 3년 전까지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말 잘 통하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노인정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이쪽 사람들과 저쪽 사람들. 회장 선거 때 편이 갈렸고 그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말 섞지 마. 쟤는 원래 저래.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명자 씨는 중간에 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하고 저 사람한테 잘하면 이 사람이 삐집니다. 어느 날 집에 오면서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냐. 그 생각이 발길을 끊게 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피로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바꾸고 동네도 이사하고 새 친구를 사귈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회복이 다릅니다. 관계에서 다친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선택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을,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것을. 그게 냉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용히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명자 씨는 지금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한 달에 2번, 6명이 모입니다. 책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도, 편 가르기도 없습니다. 그게 명자 씨한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인정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나쁜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정은 하루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것, 거기 가면 아는 얼굴이 있다는 것,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강옥순 씨는 올해 78살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있습니다. 노인정은 강옥순 씨의 세상입니다. 월요일엔 제조를 합니다. 수요일엔 한글 교실이 있습니다. 금요일엔 어르신들끼리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거기서 보건소 정보도 알게 됐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혼자였으면 몰랐을 거예요. 노인정은 정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며칠 안 나오면 안부를 확인하는 곳, 작은 마을 같은 공간. 이 기능은 진짜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노인정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가 아닌가입니다. 신발이 발에 맞아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공간도 사람에 맞아야 됩니다. 노인정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관계 장벽에 막혔습니다. 순례 씨는 비교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성호 씨는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명자 씨는 감정 노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4가지 이유.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고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정에 안 가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매우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 관계나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어떤 관계든 반겨야 한다고. 선택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자존감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 관계가 나를 더 지치게 하는가? 채워주는가? 여기에 속하는 게 나다운가? 아닌가? 이 질문들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니다로 기울면 발길을 돌립니다.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노인정 기피의 이유는 사실 이 3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 가면 친구도 생기고 덜 외로우실 텐데. 부모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길 가면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아. 같은 공간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이 간극, 틀린 것이 없습니다. 두 시선 모두 맞습니다. 단지 서 있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는 것이, 그게 걱정된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어디서나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마음을 서로 다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는 왜 안 가세요? 라고 묻고 부모는 거긴 내가 갈 데가 아니야 라고만 합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 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설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안 가세요가 아니라, 그래요, 어떤 자리가 좋으세요? 거기 좋은 데라던데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랑 있으면 편하세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면 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집에 혼자 계신 부모님, 노인정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젓던 부모님, 외롭다고는 하면서 어디도 가지 않으려 하는 부모님, 그분들이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여러분 본인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계신가요? 그 관계가 여러분을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거기 안 가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부모님과 있었던 비슷한 일, 혹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것들, 여기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